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2일 월요일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고차 관리하기,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고차에 관한 이야기를 검색을 해보니까 의외로 정보가 적은 것 같고, 또 있다 하더라도 좀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필리핀에 오셔서 사시는 한국 분들이 집 문제보다도 더 머리를 썩히는 부분이 자동차 부분이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자동차 부분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외국인으로서 차가 없으면 살기가 아주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관한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돈이 많으면은 새 차를 사면 됩니다. 새 차. 그러나 필리핀은 한국보다 더 특수세가 높고, 또 자체 생산 차량이 없기 때문에 차값이 일단 무지 비쌉니다. 그리고 그 비싼 차를 나중에 팔게 되면은 제값받기도 사실 힘듭니다. 사람들은 뭐 인터넷상에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어서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많은 한국 분들이 그렇게 믿고 차를 샀다가 못 팔아서, 한국 가실 때 못 팔아서 아는 분들한테 맡기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팔아줘라 이렇게 끝나는 거죠. 뭐 팔아주고 이런 걸 떠나서 내 차가 아닌 이상 어느 누가 그렇게 나처럼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차는 아주 그 손해를 볼 위험이 큰 물건이죠. 그래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보다 비싼 그런 차를 사기보다는 중고차를 많은 분들이 사고자 합니다. 중고차를. 그런데 이 중고차를 산다는 게 이게 또 쉬운 게 아닙니다. 한국도 중고차 그 판매상 문제가 언론에 상당히 많이 보도됩니다. 심지어는 고객을 인터넷으로 유치해서 돈을 뺏고 때리기까지 뭐 하는 정도로 보도가 되고 하는데, 필리핀이라고 해서 뭐 다를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핀도 중고차를 파는 오너들도 머리 아파합니다. 오너들도. 그래서 오너들도 직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직거래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나는 게 또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량을 구하는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중고차 정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에서 중고차를 판매하고 살 때 대부분 차량만 팔고 삽니다. 차량만. 그런데 필리핀에서 중고차를 사고 팔 때는 꼭 챙겨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분들이 아무도 없더군요. 그런데 왜 매뉴얼이 필요하냐면은, 한국에선 차 해봐야 현대차, 기아차 없습니다. 그 위에는. 그러나 필리핀은 전세계 차종이 다 있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부속, 어디가 망가졌을 땐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을 구할 때 부속의 재고 번호가 거기 있기 때문에 빨리 판단이 되고 가격도 빨리 알 수 있고 정확하게 그걸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매뉴얼을 챙겨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줍니다. 필리핀 사람들도. 매뉴얼도 돈 주고 팔고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뉴얼도. 그래서 중고차를 살 때는 매뉴얼을 꼭 챙기셔야지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 길거리 정비를 말씀하시던데, 이 길거리 정비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필리핀에는 그 오토 서플라이라고 해서 한국어로 치면 부속상들이죠. 부속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닐라라든지 그 시내 그 뭐 이런 요지에 있는 그 큰 부속상들 앞에는 차 고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가게 앞에. 그 사람들 그 직원이 아닙니다. 그냥 그 앞에서 그 손님 잡아서 차 고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부속만 팔아먹는 것이지.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차를 고치는 사람들이라 돈벌이가 짭짤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 행색을 보세요. 제대로 배운 사람이 있나. 돈 못 배우고 돈벌이가 짭짤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애인들을 3, 4 정도 다 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배운 건 없고 돈은 많이 필요하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차 고치러 오는 사람들 속여서 뜯어내는 겁니다.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렇진 않지만 거의 8, 90명 정도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 정비를 하시면은 무조건 속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양심껏 속이는 게 아니라 아예 차를 부술 정도로, 쉽게 말하면 필리핀은 더운 나라라 자동차 헤드가 많이 나갑니다. 자동차 헤드가. 헤드를 교환하려면 반드시 실린더 헤드 가스켓을 갈아야 됩니다. 그 가스켓을 갈 때 가스켓에는 당연히 실린더 그 피스톤 구멍이 있고 또 오일이 순환되는 구멍이 있고 물이 순환되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 물이 순환되는 구멍을 에폭시 본드로 막아놓고 조립을 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망가지라고. 돈은 돈대로 바가지를 씌우고 차는 차대로 망가뜨리고 이런 악질 정도가 아닙니다. 응? 그래서 절대로 그 길거리 정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차에 대해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10번 고치러 가서 한 번만 당하면 차 그냥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내막을 알게 되면은 그 부속상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한 통속이죠. 따지고 보면은 절대 말 안 해주죠. 그 부속상들은 다 알죠. 그 사람들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응?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절대로 정비를 하시면 안 되고 부속은 사셔야죠. 부속상들한테는 당연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외국 사람이라 속는 게 아니라 필리핀 사람들한테 그런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뭐 외국 사람은 그런데 가지도 못하고 갔다 하면은 필리핀 사람도 당하는데 외국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그런데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도 요즘은 여성 오너들이 많습니다. 여성 오너 왔다 하면은 아주 뭐 밤일까지 합니다. 이놈들이 밤일까지 빨리 뺏겨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 중고차를 관리한다는 게 어느 정도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은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참 세상이 좋아져서 한국의 뭐 그 웹사이트에서는 정비하는 분들이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러나 구글링을 하면은 그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고친다, 어떤 차는 어떻게 고친다는 거를 정확하게 그 동영상으로 다 해놓습니다. 베어링을 고칠 때는 공구는 어떤 거 쓰고 어떻게 고치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요즘은 차의 전문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내 차가 어디가 이상해서 어떤 판정을 받았다 하면은 거기를 구글링을 하셔서 그 고치는 것을 동영상으로 먼저 보세요. 그리고 지식을 쌓은 다음에 그런 정확한 정부소에 가서 정비를 받으면은 속을 염려가 거의 없죠, 지금은. 그래서 그런 상식적인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글링 한국 사람들은 자기 광고는 할지 몰라도 비슷하게 얘기해 놓고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다 그 문을 잠궈 놓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 오픈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배우고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 또 방송을 보거나 뭐 이걸 보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된다. 필리핀 사람 아는 사람들 좋은 사람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속담에 아는 놈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놈이 더 무섭다. 차를 잘한다고 소문이 난 사람들이 뭘로든 뭡니까? 차로든 뭡니다. 차. 누구한테 뭡니까? 자기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버는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친절하게 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많은 고객이 생기고 또 수입이 많이 생긴다는 걸 그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친절하지만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필리핀에 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집을 구합니다. 집 구하는 거하고 차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필리핀은 집을 구하러 가면은 한국은 집 구하는 사람, 집 내놓는 사람 다 복비를 주지만 필리핀은 집주인만 복비를 줍니다. 이거하고 차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는 사람 데리고 갔더니 돈도 안 받고 차를 사주더라. 돈 안 받는 게 아니라 차 파는 사람이 이미 돈 다 준 겁니다. 그리고 차 파는 사람은 그 계산을 다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외국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까 얼마를 줘야 되니까 차값은 10만 페소인데 저 사람 계산해서 12만 페소 불러가지고 2만 페소 걷어주는 겁니다. 자기도 10만 페소 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가서 도와줌네 했던 사람들은 마치 공짜로 해준 것처럼 이게 행동을 하죠. 또 그런 걸 모르는 한국 사람들은 미안해가지고 또 웃돈 줍니다. 거기다. 필리핀은 집 구하는 것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만 차 사는 것도 차주인이 돈을 줍니다. 중간에 브로커가 끼게 되면은 그 점은 아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차를 사는 거 그거 위험합니다. 필리핀도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외국 사람 유인해 가지고 오라고 그래 가지고 가둬놓고 돈 다 뺏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를 아는 차장사들도 저한테도 그럽니다. 오라고 뻔히 알면서도 절대 안 갑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차 부속이 급해 가지고 어떤 부속이 필요하다고 동호회에다 올리면 오라는 겁니다. 절대 안 가죠. 절대로. 차 부속이 필요하면은 반드시 부속성에 가서 정확하게 사세요. 그런 사람들은 안 쓰는 게 있다 공짜로 준다고 하면서 부릅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 통해서 뭘 한다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차를 사는 거 이거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줄 거 다 더 주고 그 사람들은 받을 거 다 받고 더 받. 인터넷에서 예를 들면은 인터넷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떤 한국 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10만 페소짜리 차를 사고 싶은데 차가 있을까요? 10명이서 다 그런 차는 없다. 야, 너 돈도 없냐? 뭐 이런 식으로가 다 그러던데 10만 페소짜리 차 많습니다. 몇 년 탑니다. 잘 타면은. 그리고 자기가 차를 알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10만 페소짜리 차면 상당히 고급차죠. 예를 들면 필리핀 정비하는 이런 사람들은 2만 페소, 3만 페소, 심지어 15,000페소의 차를 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뭐 좀 가스켓 같은 거 좀 갈고 뭐 손보고 좀 손보고 그래봐야 뭐 그 사람들 손으로 막 많이 뭐 부속 사봐야 최고로 많이 사봐야 2, 3만 페소입니다. 뭐 15,000페소에 사서 3만 페소짜리 해도 45,000페소입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6만 페소, 7만 페소 차를 팝니다. 필리핀 사람들한테. 그런 차도 잘 달리고 잘 나갑니다. 물론 그런 차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있어도 다 떼어버리죠. 그런 차는. 그러나 10만 페소 정도 되면은 에어컨이 있고, 그러니까 고치기 전에
그 순수하게 중고차로 말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10만 페소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 차값이 비싸다고 하지만 오히려 연식이 지나간 거는 상당히 쌉니다. 필리핀 한국보다 뭐 싸거나 비슷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없다고 창피하다고 뭐 이렇게 해서 10만 페소짜리 뭐 많습니다. 그런 차. 그리고 자기가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면은 10만 페소짜리 차도 10년 이상 탑니다. 자기가 알기만 하면. 왜냐면은 필리핀은 이 한국은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부속이 다 없습니다. 근데 필리핀은 부속이 있습니다. 지금 그 폭스바겐에서 옛날에 나왔던 비틀 그 차도 부속이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은 차 많습니다. 그 차. 그런 것처럼 저렴하게도 얼마든지 차를 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 정비를 하시려면은 반드시 월급제로 운영되는 이런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주유소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이. 그런데 주유소 사장이 자동차를 모르게 되면은 매니저들이 또 다 해먹습니다. 매니저가 주인이죠. 매니저가 주인은 조금 주고 매니저 주인 속이고 월급은 월급대로 받아먹으면서 또 손님 집에 찾아가서 뭐 서비스 해준다는 명목으로 주로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그럽니다. 바가지 씌우고 그리고 그 부속 산다 그러고 부속 띄워가지고 뭐 새로 하는 것처럼 다 고쳐서 싹 씻어가지고 칠해가지고 새 거라고 해서 또 뭐 그렇게 해먹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월급제로 한다는 것도 주인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운영하는 곳이라면은 이용을 하셔도 정비료가 일반 정비소보다는 약간 비쌉니다. 일반 정비소에서 800페소 준다 하면 그런데 900페소 줍니다. 그래도 그게 더 싼 겁니다. 속이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데는 부속이 뭐 필요하면은 정확하게 다 제시를 하고 부속 이름, 재고 넘버, 뭐 몇 년산 뭐 이런 다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꼭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 길거리 정비나 그 밖에 이런 정비를 하시게 되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중고차를 산 한국 분들한테 한국 사람이니까 무자비하게 씌웁니다. 무자비하게. 그런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어도 얘기를 못 합니다. 또 얘기해 준다고 한국 사람들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막 바가지를 씌우는데 옆에서 얘기를 해보세요. 총 들어오죠. 얘기를 못 해줍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중고차를 저렴하게 사고 저렴하게 운영할 수가 있는 곳이 필리핀이지만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구글링만 하시면은 100% 저렴하게 중고차를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프니, 필리핀 말로 오우너라고 합니다. 오우너. 그 차가 제가 캐브레타가만 망가졌는 줄 알고 캐브레타를 새 걸 사서 여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곳에 그 동영상을 일부 올렸습니다. 일부. 보니까 나중에 그래도 시동이 안 걸려서 헤드를 다 열어서 보니까 헤드가 깨졌더라고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차가. 뭐 지프니란 자체가 새 차가 없습니다. 차체는 새 거라도 엔진은 다 폐차해서 떼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헤드를 사고 그러니까 수리가 안 됩니다. 용접을 해도 갈아낼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야 되는데 엔진 헤드가 없는 거죠. 엔진 헤드가.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그 자동차 부속상들 하는 이런 곳에 가서 직접 구했습니다. 저렴하게 구했죠. 다 아는 곳이고 아는 사람들이니까. 바로 그것이 없다고 자기들이 전화해서 알아보고 없다고 하니까 바로
8,500페소 불렀습니다. 저는 그것을 5,500페소에 사왔습니다. 1,000페소 더 줘서 4,500페소. 원래 4,500페소입니다. 저 가격이. 근데 없기 때문에 1,000페소 얹어서 5,500을 줬는데 8,500을 부르는데도 없다. 뭐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봐야 거기죠. 그 사람들이 물어본 거기 갔더니 가자마자 한 바퀴 필리핀 사람들이 알아본다 그래봐야 한두 집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운더리가 짧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멀리 그 인맥이 작고 필리핀 그렇기 때문에 한두 집 건너오더니 바로 뭐 9,500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운데쯤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그것도 15,000원 불러요. 그래서 끝으로 가서 한국 폐차를 들여오는 그 업체가 있거든. 그 업체 바로 앞집에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딱 그 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한국 사람이라 한국 브로커인 줄 알고 제값을 다 얘기해 주는 거죠. 제값을. 그래서 이거 옛날에 4,500인데 왜 이렇게 지금 너는 6,500을 댈래냐 그랬더니 없다. 이거 하나 남았다. 깎자 1,000. 그래서 5,500을 주고 갖고 왔더니 이 정비를 하는 동네 애들이죠. 빤히 아는데도 이제 시간 또 끄는 겁니다. 근데 이거 뭐 화내고 이럴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떤 차가 있습니다. 한데 내버려두면은 지네가 수리비를 받기 위해서 알아서 고칩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은 급하다고 해서 뭐 서두르고 이러면은 또 올리거나 뭐 잔머리 굴리죠. 내버려두면은 그 사람들은 하루에 100페소가 급하고 1000페소가 급한 사람들이라 내버려두면 됩니다. 내버려두면은 지네가 돈이 급해서 지네가 고쳐서 알아서 다 부릅니다. 절대로 먼저 서두르면 지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이런 것처럼 중고차를 관리하는 것은 필리핀은 어느 정도 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지식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기술적인 것은 구글링을 하면 100%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부속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은 저한테 그 카톡을 주시면은 제가 어디에 가서 얼마면 산다. 그리고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다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웬만한 부속은 만들어서라도 걔네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난품이 많습니다. 필리핀에서 부자들은 다 기사가 있습니다. SM에 가더라도 그 주차장에 세워놓는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 주차장에서 차 닦는 사람들, 경비원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필리핀의 부자들은 기사를 두고, 기사가 없는 사람은 식구라도 한 사람 차에 남아 있습니다. 식구라도. 그 차 바퀴를 아주 비싼 걸 끼고 다니는 외국 사람들이 그러죠. 바꾸 4개 다 뛰어갑니다. 휠까지 뛰어갑니다. 알루미늄 비싼 휠. 그럼 필리핀에 사시는 분들은 길거리 지나가시면서 보면은 그 타이어 그 알루미늄 휠도 쫙 걸어놓은 집들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휠 5짝을 한번 사보십시오. 5짝. 왜냐하면 차바퀴 앞뒤 4바퀴에다 스페어까지 해서 5번. 5개를 파는 집은 정상적인 판매를 하는 집이고 4개밖에 없다 하는 집은 다 그 도둑놈 물건 파는 집입니다. 거기가. 정상적으로 공고를 받으면 5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절도품이기 때문에 스페어는 못 훔치지 않습니까? 트렁크 안에 있는 거니까. 4개만 팝니다. 4개. 이런 데가 필리핀이기 때문에 절대로 비싸게 차를 사고도 안 되고 부속도 절대하게 쌉니다. 필리핀 부속. 싸기 때문에 그 비싸게 그 부르는 데서 사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매뉴얼 중고차.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만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카톡으로 그 메시지 주시면은 그런 거 알려드리는데 뭐 돈 들어갑니까? 얼마든지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중고차 알뜰하게 이용하시면 차 거저 쓰다시피 합니다. 필리핀은. 예, 감사합니다.